대표님, 이제 자본주의 세상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려면, 제가 예전에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좋은 사람이 되려면 제대로 된 개인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 저도 알겠고, 그 얼마 전에 읽은 누가 창의력을 죽이는가라는 책에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8가지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호기심이라든지 창의력, 동정심,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 그리고 시민의식. 저희한테 항상 옳은 목소리 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다. 그래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전 창의력이에요. 아까도 음, 얘기했듯이 예, 네. 창의력이 모든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내가 간접적으로 고용하든 아니면 고용하고 싶지 않았는데 고용 어떤 체제로 지금 연결된 저희 먹튀 사건들도 그렇지만 모든 게 창의력이에요. 창의력을 통해서 홍보라는 게 생기고 홍보를 통해서 노출이 되면서 어때요? 그게 이 사람이 기업들도 그렇잖아요. 광고를 봐봐요. 정말 창의력 있는 코카콜라 광고들을 특히 보면 창의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봐봐요. 음, 창의력을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창의력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거예요. 아마 음, 저처럼 풀어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잘 들어봐봐요. 네. 창의력은 돈이에요, 돈. 진짜 음, 돈은 창의력이에요. 예. 창의력을 가진 사람은, 뭐가 적군이고 뭐가 아군인지 알아요. 음, 예. 그리고 뭐가 돈이 되는 거고 뭐가 돈이 안 되는 건지도 알아요. 그래서 음, 창의력을 어디다 갖다 자꾸 연결시켜야 되면 돈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음, 음. 예.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줘요. 학교에서는 아, 창의력을 죽여요, 오히려. 예. 웃겨요. 맞아요. 그리고 웬만한 그룹에 들어가서도 이런 걸 못 가르쳐. 웬만한 그룹 음, 리더들도 창의력이 없는 리더들 대부분이. 창의력의 핵심은 뭔지 알아요? 혁신이거든요. 근데 음, 그놈의 혁신이 많이 들어는 봤는데 클리어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자꾸 돈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돈 하면 어때요? 명확하잖아요. 숫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음, 자, 하루에 한 번 거래할 거를 하루에 100번 거래하면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음,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가 네, 돈은 어디에 써요?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예, 근데 예전에 봐봐요. 특히 이런 영업하는 사람들이 전국을 다 다녀요. 보험하는 사람들이. 맞죠? 네. 근데 뭐 영양제를 팔든 화장품을 하나 똑같아. 무슨 뭐 다단계를 하든 뭐 어쨌든 파트너를 육성한다고 치고 어때요? 전국에 다 돌아다녀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ABC 호일러 법칙 기억나죠?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갈 수도 있고 창원에 갈 수도 있고 부산에 갈 수도 있어. 그날에 호일러 법칙을 위해서 스폰서란 사람이 파트너의 호일러 법칙을 위해서. 그래서 카페에도 잘 만들어놔. 카페를 잘 못 만들면 또 엄청 혼나겠지. 자, 그건 열심히 한 거지 창의력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음, 창의력을 발휘하면 어떤 일이 음, 발생될까요? 일단 창원까지 안 부산까지 가는 갈 필요가 방법? 없어. 창의력 발휘하면 어떤지 알아요? 팬티만 입고도 있잖아요. 전화를 가지고 하루에 그런 브리핑 건들 있잖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약속을 잡아서 다시 전화를 해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전화로 브리핑. 그리고 링크를 줘가지고 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창의력인 거예요. 어, 이런 건을 하루에 7건도 하고 8건 제가 그랬어요. 대표님이네요, 9년 만에, 진짜. 9년 만에. 네, 그 전까지는 어땠냐? 그 전까지는 내 강의도 그렇고 강의하기 전까지는 또 어때요? 뭐 전국을 다 다녔는데 그때는 자가용도 없어가지고 다 지하철을 다녔어요. 내가 그래서 안산에서 어디까지 가면 시간이 몇 시간 걸린다는 거 다 알아요. 네. 음, 안산에서 출발했을 때 안산에서 만약에 그 파주까지 가면 딱 3시간 걸려요. 그 파주 홈플러스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일산 킨텍스 가려면 대화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또 딱 3시간이에요. 다 알아요. 예, 전철 타.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그런 현장 경험에서 그 다음 뭐예요? 강의까지 팔게 돼요. 나중에. 음, 그죠?
그때 강의가 5명만 모이고 한 사람 10,000원씩만 해도 내가 강의 뛰었거든요. 음, 일주일에 2,500km씩 떴어요. 부동산에 잘 돼가지고 전세에서 내가 더 많이 받았던 돈을 어때요? 내 그때 벤츠를 구매, 그 벤츠를 가지고 뛰었던 그때 그 강의였어요. 네. 이게 뭐냐면 창의력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열심히 음, 한 거예요. 열심히 현장 음, 경험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음. 창의력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9년 만에 뭘 뚫었어요? 전화를 뚫었죠. 콜- 근데 음. 14년부터 나는 그걸 하려고 했어요. 2014년부터. 근데 그걸 언제 뚫렸어요? 2019년도인가 뚫렸어요, 제가. 아, 네. 2019년도인가? 맞을 거예요. 20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책을 쓰려고 막 어쨌든 노력했지만 그 다음에는 19년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19년도 하고 18년도 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했어요. 중국도 왔다 갔다 음, 하면서 18년도, 음, 19년도에 뚫었어요. 자, 재밌는 거 봐봐요. 왜 창의력을 돈하고 연결시키냐? 그리고 왜 창의력이 핵심이 혁신이냐? 남들이 겨우 한 명을 만날 때 나는 여러 명을 만나고 심지어 남들이 하루에 겨우 100만 원 매출 올릴 때 나는 하루에 2천만 원 매출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혁신이고 이게 창의력이고 이게 어때요? 돈이죠. 이게 돈이에요. 자, 1년에 5천만 원을 벌 거를 하루에 음, 5천만 원 벌 수 있다면 한 달에 5천만 원 벌 수 있다면 이게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음, 100년을 살아서 얻어야 될 지식과 지혜를 1년만 살아서 그 지혜과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게 창의력이고 이게 혁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라는 음, 거예요. 속도. 예. 그래서 말로는 엄마들 요즘 아이들 키우는데 창의력 뭐 미술도 공부시키고 뭐 다양해. 근데 음, 그놈의 창의력을 어디다 갖다 써야 되냐?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 음, 게으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음, 대박인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진짜 있잖아요. 불공정해요. 불공정하고 음, 불공평할 정도로 시스템을 만들면 돼. 그게 음, 창의력이고 그게 혁신이에요. 거기서 불법만 하면 안 돼. 불법만 음, 하면 안 되고 합법적으로 창의적으로 잘 발휘해가지고 어때요? 남들이 1년에 벌어야 될 돈을 하루에 벌 수도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창의력이라고요. 음, 남들이 남들이 하루에 그러니까 1년에 벌 돈을 하루에 벌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력이 필요하고 도구가 필요하고 컴퓨터가 필요하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자본주의에서 정말 정말 필요하고 정말 자본주의에서 절대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열심히만 하죠. 아이스강 과거의 실수처럼 하죠. 그냥 열심히 음, 현장 경험만 하고 열심히 과일 장사만 잘하면 되는 열심히 클로징만 음, 잘하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콜드콜만 잘할 것 같죠. 콜드콜이라고 하는 것만요 정말 부질없는 짓이에요. 콜드콜만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콜드콜이라고 하는 툴은 접촉하고 브리핑 기회를 따고 클로징하고 거래를 많이 얻는 것 뿐이에요. 콜드콜은. 음, 거래에 대한 노출량이 많지만 결국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결제시켜서 돈 받는 것 이상으로 뭘 봐야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콜드콜 통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콜드콜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음, 대부분 사람들이 콜드콜이 요즘에 핫하다고 하니까 또 콜드콜만 배우려고 한다. 콜드콜이든 퍼널이든 깔때기 법칙이든 뭐 방문 판매든 뭐 무슨 화장품이든 뭐 아이템이든 다 뭐다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 음, 도구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냐가 중요한 거라는 말이에요. 저는 콜드콜 했어요. 지금처럼 전화해가지고 약속 음, 잡고 브리핑하고 했어. 클로징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하려고 하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목적이 뭐였는지 알아요? 과거에 내가 시간 사기 당하고 돈 사기를 당했는데 당신들 음, 그 사기를 음, 당하지 말라는 거를 내가 얘기해 주고 싶고 그걸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음, 그게 내가 콜드콜 했던 목적이에요. 콜드콜 해가지고 하루 만에 15만 원 벌었어요.
하루에 음, 순수익이 15만 원씩 그때 났거든요. 6명 전화하면 1명 정도 클로징 됐어요. 나중에 그 15만 원짜리 56만 원짜리 됐어요. 6명 클로징하면 6명의 전화를 브리핑하면 1명이 클로징 됐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환율이잖아, 예를 들면. 근데 그걸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는지 알아요? 이 사람의 내가 시간과 돈을 잃지 예, 못해. 내가 그렇게 당신처럼 뭔 음,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어 봤다. 내가 음, 당신처럼 뭔 모르고 개나 소나 다 섬겨 봤다. 내가 당신처럼 뭔 모르고 그렇게 멀리 일주일에 2,500km씩 운전하면서 다녀봤다. 내가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 성공자들 나도 따라봤다. 많은 음, 메시지를 붙잡아 봤다. 그게 안 되더라. 그리고 음, 그게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걸 당신도 해야 된다. 지금 내가 당신한테 말을 하고 지금 내가 이 확신을 당신한테 전달해줘. 콜드콜 가지고 연결해. 이걸 들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느낌 들었는지 알아? 나랑 처음 소통했는데 그 사람이 56만 원 처음에 결제하겠다고 하고 15만 원짜리도 결제하겠다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야? 이 사람이 그냥 TM 하는 사람 같지 않네. 진정성이 느껴지네. 콜드콜이 아니라 핫콜이 돼버린 거예요. 음, 나랑 신뢰관계가 쌓은 거예요. 나랑 커피도 마시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음, 이성관계 우리가 서로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으면 나랑 어때요? 얼굴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음, 말인지. 나한테 호감이 생긴 거예요. 이해돼요? 그 음, 정도로 나에 대해서 확 뚫고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하면서. 이게 목적이지 콜드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기술이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기술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진정성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시작돼서 이제는 이 사람 클로징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했고 락킹을 못했을 때, 블로킹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목적과 상관없이 그 초심하고 상관없이 콜드콜 하나 기술을 몇 번 클로징 몇 번 해봤다. 자영업자 겨우 50명은 방문해가지고 나 콜드콜 마스터고 내가 콜드콜 원조고 내가 콜드콜 가르쳐 줄 수 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게 네.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예. 이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나는 13년 동안 진짜 있잖아요. 나름 뽀대나게 나도 많이 살아. 진짜 내가 가진 경험은 정말 뽀대단 경험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이 정도 목소리를 끌 수 있다는 거. 내가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정말 특별하지 않아요? 정말 음, 정말 남다르지 않아요?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를 그 진정성을 담아서 그냥 이게 되어진 거예요. 콜드콜도. 콜드콜도 내가 처음에 이 전화기를 찾은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일반 아줌마들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영양제를 그때 판매했을 때 전화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그냥 안부를 전하고 진심으로 내가 노인네들 잘 섬겨요. 우리 할머니 음, 할아버지 밑에서 내가 늘 이제 자라다 보니까 인사성도 밝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감성 터치 내가 잘해. 그러니까 영양제를 먹는 사람 아프신 분들을 많이 먹잖아요. 계속 들어주고 그 사람의 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자녀의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매출이 유지되고 매출이 더 추가로 소개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싹싹하니까. 난 그걸 맞아. 보면서 그게 내 영업이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내가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애가 나름 어때 예술책 보고 요 전화기에 돈이 있구나. 이걸 나중에 깨달은 거지. 난 처음부터 전화기에 집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거기 성공자들 얘기하는 얼굴을 봐야 되고 시스템에 초대해야 되고 이런데 나도 집착했어. 전화에 집착해야 돼. 전화에 돈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전화에 집착하는 그 전화의 맥스가 뭐예요? 아는 지인부터 콜드콜로 연결된 거예요. 콜드콜로 연결돼서 2014년도에 그랜카돈이 전화 한 통을 통해서 3천만 원짜리 수주를 따는 걸 보면서 저게 내 미래다. 그래서 계속 개발해가지고 땅 파는 데서도 막 전화를 막 무작위로 막 하고 스크립트 만들어서 하고 콜드콜로 연습해보고 TM 회사에 들어가서 도 해보고 분양할 음, 때도 오피스텔 분양할 때도 콜드콜로 다 하고 음, 그리고 제 강의를 판매할 때도 어때요? 블로그를 찾아가지고 음, 판매를 하기도 하고 제 직원 저한테 수강생들한테 들어왔을 때도 그 수강생들한테도 제가 했던 콜드콜 스크립트를 가지고 상담권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PCM에 문의 들어왔을 때 그걸 상담권 주면서 이렇게 해봐라고 스크립트 하나하나 연습하고 롤플레이 다 시키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완전 밑바닥 있는 사람 다 이끌어 내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1부터 A부터 Z까지 다 해온 거예요. 음,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음, 디테일을 저는 있잖아요. 시간이 지금 부족해서 그렇지. 새벽까지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디테일 내가 어떻게 왔.
근데 뚝딱 자르고 가운데 그냥 제 거를 먹튀했던 사람은 디테일이 없어. 가만히 들어보면. 음, 배경도 없어. 출처도 없어. 그리고 음, 어떻게 콜드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많이 홍보하신 분들을 보면 다 프레임에 빠진 게 뭔지 알아요? 한국에선 TM이라고 해요. 한국에선 뭐 맞아요. 아웃바운드라고 표현해. 왜 콜드콜이라고 할게요? 아이스강이 외국 음, 멘토를 가지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써였는데 그대로 어때요? 뽀록이 음, 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어, 한국에서만 배웠고 지들끼리 알아서 혼자서 컸다면 TM이라고 하는 거를 붙잡고 키워드를 써야 돼요. 이해되죠? 근데 아이스강한테서 맞아요.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콜드콜이라는 키워드를 써요. 저한테서 배운 사람들. 맞아요. 특징이에요. 음, 예. 제 음, 책도 우리 김태훈 대표님 저기 책 쓰기 한채표에서 이제 책 쓰기 연결했는데 원래 난 콜드컬러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한국에선 TM이라고 한다면서 TM이라고 하는 제목을 저 김태형 대표님 달아준 거예요. 이해되죠? 재밌죠 이게? 음, 근데 저한테서 배워가신 분들 다 콜드콜 써요. 그래서 이게 특징. 음, 근데 그리고 나한테서 안 배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원래 TM에 대해서 했던 사람들 있더라고 강사진들. 그런 사람들 보면 딱 두 가지 용어를 쓰더라고. 콜드 음, 콜링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웃바운드라고 하거나 아니면 TM이라고 하거나 이런 식의 키워드를 쓰는데 저한테서 다 배워갖고 몰래 아직도 제 출처를 안 밝히고 아직도 그런 사람들 특징을 보면 다 콜드 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써요. 그래서 유튜브에 콜드 콜 쳐보면 콜드콜에 대한 키워드를 음, 가지고 유튜브에 노출된 사람 다 저한테서 배워가시거나 아니면 먹튀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왜냐면 음, 이게 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저는 속일 수 음, 없잖아요. 저의 역사이기 때문에. 왜냐면 어, 2014년부터 예. 그리고 그 유튜브에 나온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짜를 보면 다 2014년 음, 이후지 2014년 전에 없어요. 음, 다 갑자기 음, 콜드콜 이걸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누군가는 그걸 시작을 해야 되거든. 누군가는. 예. 우리는 예전부터 콜드콜 했죠. 예전에 완전 내가 뭐 완전 처음에는 콜드콜도 어떻게 했냐면 카톡방에 초대하는 것부터 콜드콜 했어요. 지금은 뭐 하루에 막 2천만 원씩도 매출도 올리고 있지만 근데 예전엔 그러진 않았어요. 예전엔 그냥 콜드콜 음, 그러니까 다 디테일하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콜드콜을 통해서 왜냐면 내가 옆에 멘토가 없다 보니까 너무 오래 왔어요. 여기 2014년부터 이렇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하나하나 다 실험해 보면서 저희 멘토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나를 매출 올리게 만들었겠죠.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어쨌든 창의력을 제가 지금 얘기하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창의력으로 돌아오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팬티만 입고도 어떻게 컴퓨터 한 대만 가지고도 내가 100명의 팀하고 있는 것보다 그냥 나하고 컴퓨터 100명의 팀이면 머리도 아파고 관계십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나랑 컴퓨터만 어, 있어도 100명의 팀하고 있었던 매출과 생산력과 행복 지수를 그대로 가지면서 내가 시스템을 음, 만들어가고 영업 프로세스를 가져갈 건지. 나는 그게 음, 창의라고 생각해요. 예, 음. 창의력은 돈 혁신이에요. 네. 음, 좋습니다. 오늘 대표님 제가 이제 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거였어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가장 많이 사라지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중에 하나가 창의력과 호기심이거든요. 근데 막상 사회에 나오면 갑자기 창의력을 가진 인재가 되라고 해요. 근데 구호를 외친다고 창의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창의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또 실험해 보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질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또 교육에 투자하면서 새로운 관점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주의 생태계를 오늘 그냥 정말 싹 다 오픈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돈 버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 창의력인데 돈을 버는 게 결국 또 창의력이고 하지만 그 안에서 겪게 되는 일이 이런 뭐 카피라든지 표절이라든지 이런 일이다까지 다 오픈해 주셨는데 영상 보는 분들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좀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음.